LINK 브이나데요.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오나하인트제이트케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여동생과 함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내 몸을 비명을 질렀다. 이 순간을 수없이 상상했지만 아무것도 나를 준비시키지 못했다. 에단의 전화기에서 외설적인 문자를 발견한 순간 내 여동생 엘리자가 그의 아이를 안고 있었다. 내가 쌓아온 인생이 내 눈앞에서 무너졌다. 에단이 내 손을 잡았다. 당황한 얼굴로 새겨져 있는 말이 설명 좀 해줘. 내가 밀어 내 목에 차오르는 담즙이 어떻게 내 동생을 쓰러뜨렸는지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당신이 서약을 배반하고 우리 삶을 함께 파괴했는지 설명해주세요.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확실히 그는 자신의 매력이 어떤 위기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내 분노를 과소평가했다. 이번에는 그가 술에 취해 애원한 후에야 일어난 일이었고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의 변명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하나하나로 내 세상이 부서진다는 것이었다. 5년 전 우리의 회오리바람 로맨스에 성광 카리스마 있는 기업가의 유혹에 빠진 야심찬 그래픽 디자이너, 그 모든 것을 소모하는 사랑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 모두를 뒤로하고 이제 남은 건 잿더미뿐이었어. 내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악마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어. 엘리자는 명백한 임신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한 올도 뽐내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평가한 후 에단을 결국 그녀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드 하퓨리가 그녀를 향해 돌진하면서 모든 근육이 긴장되었습니다. 에단의 억제력에 간신히 멈춰 말이 정신 차려난 팔을 비틀어 엘리자를 맹렬한 눈초리로 고치고 나가. 내가 너를 쫓아내기 전에 나가. 엘리자는 단순히 매니큐어를 살펴봤어. 넌 마리안을 떠날 거야. 내가 이단의 아기를 낳을 거야. 나 이제 그녀의 대담함 때문에 나는 잠시 말을 할 수 없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에단을 흥분시켰으니 너희 둘은 모두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내가 사라지는 동안 너는 행복한 가족 역할을 할 것이다. 에단은 내 비난하는 시선에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말이 어서 그녀는 임신했어요. 저기 순진한 아이가 연루되어 있어요. 아, 제발 둘 중 누구라도 관심이 있다는 듯 공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엘리자를 지나쳐 카운터에서 열쇠를 움켜쥐고 현관문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내가 그토록 맹렬하게 사랑했던 남자에게 지금은 내 본질을 침식하는 낯선 사람일 뿐이야. 오늘 밤이면 떠날 거야. 넌 다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 난 단지 내 자유를 원해. 문을 쾅 닫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행동을 줬어. 마침내 대신 행동하게 됐어. 반응하는 것만으로 도 힘을 실어주는 결의의 씨앗이 내 안에 뿌리를 그들이 나를 파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문제의 문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쓴맛이 나고 또 실패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내 목록에 내 몸은 임신할 수 없었고 이제 내 남편은 내 여동생에게 길을 잃었습니다. 이전에 엘리자가 돈을 빌리러 방문할 때마다 그녀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징후를 봤어야 했는데 우리 중 그런 돈을 빌려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보야, 전화가 또 울렸어. 엘리자, 내가 전화를 거절했어. 내가 이사한 이후로 표면 바로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퓨리. 그녀는 마치 내가 우리의 서약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배반한 사람인 것처럼 서류에 서명하고 이단을 풀어주라고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녔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 끝났습니다. 엘리자는 지금은 그녀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2라운드를 하려고 했지만 전투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나 완벽 나의 후회하는 아내 역을 맡았습니다. 나는 결혼 기간 동안 태어난 모든 자녀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받는다는 협상 불가능한 조건 하에서 에단에게 소중한 이혼을 할 것입니다. 엘리자는 에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만족스러운 계획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에단이 그녀에게 수정된 서류를 보여줬을 때 엘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절대. 돼요, 마리앤이 내 아이를 키우도록 놔두겠어요.
나는 그냥 편안히 앉아 술을 마셨어요. 여전히 당신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리즈가 보는데 당신은 불안해 보이는데 그녀는 마치 내가 당신이 내 아기를 낳는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에단의 아내로서 저와 붙어 다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장군 엘리자의 얼굴이 일그러진 눈을 무기력한 분노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에단의 손에서 서류를 움켜쥐고 그녀의 서명을 페이지 격렬하게 스크롤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고 곧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안은 자신의 목소리를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신은 유산으로 끝났습니다. 엘리자는 당신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그녀를 되찾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날카로운 웃음을 참으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비참함을 겪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딱 맞는 연민을 담아 답장을 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일 둘이서 저녁 오시지 않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으니 전화를 끊고 낯선 감정이 나를 덮쳤습니다. 처음으로 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 것이 만족스러웠나요? 에단과 엘리자가 자신들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채택하면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에단이 놀라서 눈을 깜박이고 와인잔을 낮추었습니다. 내 제안이 우리 사이에 걸려 어색한 침묵을 채우는 칼 부치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에단이 마침내 울려 퍼졌지만 나는 당신이 항상 자신의 목소리가 흐릿해지는 꿈을 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유산한 이후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연결하려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여전히 생겼습니다. 입양아가 우리 사이의 이 단절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의 손을 뻗어 내 목소리에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함을 주입했습니다. 그랬지만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의도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입술에 이의가 더 누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에단은 그의 눈이 갈등을 유지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크가 설정되었습니다. 입양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상하게도 6개월이 지나서야 소피라는 아름다운 딸을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밤색 눈과 보족의 미소로 안아주니 막혔습니다. 첫날 밤 그녀를 흔들어 잠들게 했을 때 그녀는 내 아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것이 엄마가 되는 두 번째 기회라고 상상했다. 어쩌면 분열된 결혼 생활을 재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엘리자가 다음 주에 소피를 품에 안고 과시적인 선물과 거짓 환호를 들고 우리 문 앞에 나타났고 그녀의 즐거운 일 뒤에는 불편한 친숙함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가 소피에게 병을 먹이려고 손을 뻗었을. 다정하게 껴안아요. 내 미소는 얼어붙었어요. 당신은 그녀에게 편해 보이는군요. 나는 차를 마시면서 그들을 가볍게 지켜보며 마치 그녀를 아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조심스럽게 멍한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짝사랑하는 걸까요? 이모의 미소는 다음 해에도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2명의 입양된 아이들이 우리 가족에 합류했습니다. 알렉스라는 소년이 그 뒤를 따랐고 아기 조이가 이어. 엘리자가 우리 아이들과 놀면서 배고픈 눈빛을 할 때마다 내 첫 번째 기쁨은 침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녀에게 모여드는 방식은 마치 그녀가 그들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잠 못 이루던 어느 늦은 밤, 그 깨달음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소피의 갈색 눈과 조이의 큐피드 입술이 둘 다 기이한 방식으로 엘리자의 이목구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모든 의심과 이상한 시선을 하나로. 엘리자와 소피의 친숙함 그녀의 장기 휴가는 각각의 새로운 입양과 편리하게 겹쳤습니다. 나는 내 거친 이론이 사실로 입증되면 그토록 순진하게 우리의 운명을 일치시킨 잠자는 천사들을 바라보며 보육권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습니다.
문을 천천히 닫으며 떨면서 절대 그럴 수는 없었지만 내일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관련되어 있다면 엘리자의 의사를 신중하게 방문할 것이고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서 증거가 있을 것이고. 다음 약속했습니다. 내가 침대에 쓰러졌을 때 에단과 엘리자는 마침내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마리엔 부인 당신을 만나니 정말 반가워요. 박사보디 그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의 미소에 내 지갑을 꽉 움켜쥐고 답례했습니다. 의사님 저는 우리가 내 여동생 엘리자의 파일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최근 테스트 결과의 사본을 요청했지만 공개 양식에 서명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분명히 윤리적인 의사는 엘리자의 개인 기록에 접근하려는 나의 얄팍하게 가려진 시도를 거부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 당연히 제가 그녀의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가 그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마를 찌푸리며 이상해요. 당신의 여동생 파일에 대한 접근은 그녀의 사건의 민감한 성격 때문에 직계 가족들에게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것. 내 맥박이 빨라서 내 이목구비가 무심한 호기심에 빠지도록 해야 했어. 나는 예민한 성격에게 물었고 의사는 지친 나를 잘 쳐다보았다. 예, 그녀의 임신과 출산 날짜와 관련하여. 예, 그러나 그녀의 여동생으로서 나는 숨을 참는 후크라인과 싱커를 빠르게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보디 엘리자의 파일을 열었을 때 나는 그의 책상을 돌았습니다. 내 배는 스타크 흑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의 예정일은 우리의 각 입양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피 알렉스 여자 이름 그녀의 모든 아이들은 에단을 아버지로 하여 제가 느껴본 것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결정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렬된 게임 패스 엘리자의 놈들을 입양아로 삼아 그들의 계략을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나를 피 흘리게 하고 헌신적인 가족 괴물을 플레이하는 동안 둘 다 박사보의 목소리가 내 어두운 리버리에서 나를 흔들었습니다. 부인은 괜찮습니다. 난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폭풍 후에 힘겹게 눈을 깜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님. 임신 호르몬이 저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며칠 만에 그의 사무실에서 나왔고 진실은 제가 여전히 품고 있던 순진한 믿음을 질식시켰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딸깍 소리를 내며 자리를 잡자 에단과 엘리자는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의 죄값을 2배로 거십니다. 나는 엘리자가 점점 더 규칙적으로 우리 집에 들락날락하는 시간을 입찰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단이 해외에서 편리하게 일하는 동안 나는 더 이상 그 가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심하게 만든 거짓말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았을 때 어느 날 저녁 늦게 엘리자는 그녀가 만난 내 주방 카운터에 아무렇지도 않게 스타크 캔을 올려놓고 그녀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내 눈부심은 쿨하고 면책이야 이제. 에단을 떠날 때야 우리가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녀의 미소는 결코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어. 아이들도 실제 엄마를 더 좋아할 것 같아. 내 시야에 빨간 점이 춤추지 않았어. 지금 아니면 절대 없었어. 무자비한 정확성. 나는 반격을 시작하여 그녀의 오만한 미소를 씻어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여동생의 자선단체에 의존하는 간음 사기에 대해 다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게 쌓였습니다. 내 공격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에단과 엘리자는 그들의 트위스트가 환상이 된 날 오늘을 저주할 것입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 옆 카운터에 앉아 차갑게 웃었다. 내 말 들었지 언니? 정말 내가 당신의 분류된 작은 비밀을 밝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 눈 무기력한 분노로 타올라. 넌 아무것도 모르지. 난 그 아이들을 사랑해. 그들의 엄마야. 내 대답은 웃기지 않고 에단이 내 등 뒤에서 너에게 손가락질을 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이 가족을 괴롭히는 기생충이 엘리자를 반항적으로 바로잡았고 에단이 당신이 아이들의 혈통에 대한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에단은 당신을 미워할 것입니다. 붉은 반점이 내 시야를 가로질러 춤을 추었고 엄청난 만족감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엘리자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내가 평정을. 동안 월터는 항상 내가 마스터 스트로크를 발휘할 시간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 사실 에단의 증오를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좋은 가족 모임이 있어요. 공기가 너무 맑아요. 엘리자가 항의하기 위해 입을 열 때 손을 들었죠. 더 많은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체크메이트라면 나는 그녀를 잘 데리고 정말 궁지에 뒤 레슬링을 했습니다. 그녀의 무심한 가면 엘리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30분 후 에단의 도착을 알리는 쾅 닫히는 현관문이 우리의 대결을 받아들이자 그의 혼란은 여명 불안으로 바뀌었다. 엘리자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기를 거부했다. 나는 밝게 미소 지었다. 완벽한 타이밍에 냉랭한 분노를 터뜨리며 엘리자는 방금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을 설명하고 갇힌 엘리자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 것입니다. 에단, 나는 그들의 진짜 어머니이고 당신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충격과 불신, 결혼. 에단의 얼굴에서 그는 그녀를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이를 번갈아 가며 계시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아마도 이것이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단이 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묻어있는 빌어먹을 문서를 스캔하는 동안 나는 카운터 건너편에 있는 검사 결과를 에단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를 돌아보며 아니, 그는 완전히 짓밟힌 것처럼 보였을 리가 없어.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낸 이 궁극적인 배신. 나는 깨어진 결혼 생활의 잔해 한가운데 침착하게 서서 내가 초래한 파괴를 살펴보며 마침내 나는 그동안 신중하게 계획했던 보복을 실행할 수 있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속임수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으스스한 미소를 지으며 때문에 당신 둘 다 완전히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곧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단과 엘리자는 상실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막 시작부터 이건 미친 짓이야. 넌 할 수 없어. 에단이 얼굴을 흉내내며 고함쳤어. 경찰관들이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 나는 그와 엘리자를 냉정하게 조사했습니다. 엘리자는 말없이 충격과 절망을 얼굴에 쫓고 있었습니다. 둘 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영향을 주지 마세요. 죽음의 침묵 속에서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수석 장교에게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단과 엘리자가 문 쪽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들을 데려가세요. 현실은 엘리자를 쾅 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경찰관의 소나기에 맞서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내 아기들 할 수 있어요. 내 아이들에게서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그녀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백일몽의 비명을 지르는 악몽 같은 몸서리쳤지만 내 자신을 훔쳤습니다. 정당성로 가는 길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내가 고용한 변호사는 에단의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선택 세부 정보를 무자비하게 유출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엘리자의 속임수 놀라운 이야기가 입양을 가장한 저명한 기업가 아버지와 아내의 여동생이 있는 자녀를 전개하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봅니다. 대담한 탭 제목이 신문과 가십 사이트에 퍼졌습니다. 에단은 양육권 분쟁으로 막대한 법적 비용을 긁어모으며 회사에서 사임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재정적 지원이 단절된 이혼 합의금은 엘리자의 엄청난 보석금 요구사항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산 매각에 의존하는 동안 엘리자는 계속해서 법정에 끌려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자녀와의 별거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그녀의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 면회권을 박탈당했습니다. 항상 괴로워하는 전화통화가 그녀의 정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체포된 지 2달 만에 에단의 변호사로부터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변호사는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전투 준비를 하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대신 나는 브로큰 맨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은 지워졌습니다. 마리엔 에단은 목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충분히 처벌했다면 나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자는 그녀가 시도한 아이들 없이는 대처할 수. 어제 그녀의 목숨을 끊기 위해 잠시 후회하는 마음이 내 결심을 흔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 이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불쾌한 동정심을 억지로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에단은 조용히 내 망설임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물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우리 어른들 사이에 이 뒤틀린 게임에서 아이들을 무고한 폰으로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자격이 있었지만 에단과 엘리자의 죽음은 그들에게 너무 쉬운 탈출구였습니다. 내 다음 말이 그들의 운명을 봉인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모든 속임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칼을 더 깊게 비틀는 것을 잠시 멈추고 아이들에 대한 모든 양육권을 갖고 직접 키우십시오. 에단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날 망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몸을 굽혀 차갑게 웃으면서 엘리자인 것 같아요. 다음 양육권 청문회에서 선택을 내릴. 자녀 없이 무기한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어깨는 패배로 축 처졌습니다. 우리 둘 다 그들이 이제 내 명령에 따라 완전하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자가 스탠드를 차지하자 빽빽한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수척한 몸은 형체 없는 죄수복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나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녀의 눈을 괴롭히는 어두운. 그녀의 망가진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축 늘어진 머리카락을 주목했습니다. 엘리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각 단어가 마지못해 목구멍에서 질질 끌렸다. 엘리자 하나 모르는 무뚝뚝한 신문을 받으며 그들의 속임수에 대한 모든 고통스러운 세부사항을 이야기했다. 나는 점점 더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보았다. 배심원의 얼굴에 더니 엘리자는 인정할 때 누구도 아끼지 않고 내 뒤에 이단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거의 처음부터. 돌아와서 내가 가장 낮은 순간에 고의로 그를 유혹한 후 그들의 아이들을 내 입양 가족으로 냉담하게 넘겨줬고 모로우 양이 당신의 여동생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속이는 것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검찰은 마지막 단검을 겨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한 시선 옹호했지만 나중에는 부끄러워하고 인정이 공중에 매달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이 잔혹한 공격의 여파로 남은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엘리자는 그녀의 죄를 완전히 파괴하고 세상이 심판할 수 있도록 발가벗겨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동정의 얼룩을 묻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에게 망각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엘리자가 감옥으로 다시 끌려갈 때만 엘리자에 대한 감독하에 방문을 허용하는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했습니다. 청문회는 에단에게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1차 양육권을 부여하는 두 번째 타격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과 짝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자의 가슴 아픈 증언은 내 법무팀이 간통한 남편과 교활한 배신당한 무고한 아내에 대한 공개 서사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것을 지켜본 후 몇 주 동안 놀라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내 귀는 에단과 엘리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의 이기주의의 결과로 수년 동안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새집 옆에서 잠시 멈춰서 창문에 눌려진 2개의 작은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위축되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당신이 그들을 더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그들이 견디고 더 강해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는 동안 엘리자는 우리 아이들이 결국 그녀의 삶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풀어나가고 그녀의 감독된 방문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강화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어머니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미래를 형성할 법적 주장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 법적 비용으로 망가졌습니다.
에단은 양육권 계약을 놓고 매 순간마다 엘리자가 그와 싸우는 동안 부채로 인해 불구가 된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느라 애썼습니다. 벤처 사업은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나는 한때 자랑스럽고 순조롭게 말하던 기업가가 집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녁 잔에 와인을 홀짝이는 동안 아이들을 위해 재정적인 도움을 달라고 미친 듯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 거의 괴로웠습니다. 펜트하우스 창문에서 낯선 느낌이 나를 덮쳤다. 평화가 아니라 불길한 만족감이었다. 나는 그 비참한 날 이후 처음으로 에단과 엘리자의 마음을 그들에게 대적하여 잔인함으로부터 정의를 이루었다. 나는 그들의 속임수를 발견했다. 나는 마침내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자유롭게 숨을 쉬었다. 이제는 텅 빈 집을 조사했고 구석구석에서 나를 공격했던 기억들 이 벽 안에는 한때 웃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순진한 여자의 유령들만 남았고 내가 상상했던 미래의 무버는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숨을 내쉰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과거의 유물에서 등을 돌렸다. 에단과 함께한 격동의 세월 나는 마침내 다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변호사가 다음 주에 그녀의 목소리가 특이할 정도로 잠정적인 마리엔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단이 어젯밤 심장 문제로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현재 수술 대기 중입니다. 나는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소식이 저를 황폐화시켰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거의 않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에단의 일이 더 이상 저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제 여동생의 이름이 화를 내며 번쩍이는 내 화면에서 흘끗 보는 것과 같이 앞으로 며칠 동안 제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화하면 그녀의 강제된 무선 침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재미있을 것입니다. 에단에 대해 기뻐하며 엘리자의 신랄한 톤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이미 우리를 충분히 망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녀가 나를 자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침착하게 뒤로 기대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름다운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당신의 회복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엘리자 작은 여자들은 그런 압박감으로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웃으며 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무릎께 에단과 달리 당신의 관대함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공유하게 한 대가는 얼마입니까? 나는 그녀의 악의적인 제안을 고려했습니다. 거의 중독될 정도로 권력을 쥐는 친숙한 스릴 그녀의 절박한 눈앞에서의 자유는 너무 쉬울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그녀 수준으로 SN을 거부합니다. 내 유일한 관심은 아이들의 것입니다.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복지 균등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양육권은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입니다. 엘리자는 이 잘난 척하는 승리를 얼마나 귀족적으로 즐길 수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든 당신이 회선을 지불하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침착하게 전화를 앉았다. 그녀는 한심하다. 위협은 더 이상 내 새로 발견된 갑옷을 관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는 복수와 검증에 대한 집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이사를 갔습니다.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고통스러운 알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를 이전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지막 아기 용품을 기부했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우정을 천천히 추구했지만 확실히 나는 내 독립적인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나를 눈 멀게 하기 전에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에단과 엘리자의 파산에 관한 산발적인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재활은 심지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두 명의 파괴적인 영혼을 몇 달 안에 예상대로 자멸한 화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소피 알렉스와 여자 이름는 내 영혼의 보살핌과 내가 때때로 제공한 안정 속에서 계속 번창했습니다. 나는 엘리자의 매너리즘과 그들의 달콤한 얼굴에 에단의 미소를 엿볼 수 있었지만 괴로움보다는 조용한 자부심이 내 안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원을 무시합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내 온 마음은 선셋 스트리트 항구를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이었음이 분명했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모험을 위해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건배했고 내 세상이 그 운명적인 밤을 산산조각낸 이후 처음으로 유독한 유령을 뒤에 남겨두었다. 나는 치유에 나아갔습니다.